CPI 진로주도성 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주도성 검사는 홀랜드 이론에 기반하여 개인의 진로 유형을 파악하고 진로 결정의 기반이 되는 진로 가치관과 진로 자기 주도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합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몸 상태, 장소, 사소한 경험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이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이므로 검사 결과가 자신이 생각한 자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상대적인 강약점을 파악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신뢰도, 진로 유형의 점수와 유형별 해석, 진로 가치관, 진로 자기 주도성, 종합평가입니다. 본 검사의 점수 체계는 T점수와 백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아색 유형은 백분율, 진로 가치관과 진로 자기 주도성은 T점수입니다. 백분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자신 안에서 절대적 비교를 통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 흥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응답한 점수를 분자로, 응답 가능한 최고 점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합니다. 백분율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특성이 강하고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T 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특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는 높은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점수는 평균 50, 편차 10의 분포를 가지는 환산 점수입니다. 평균 50점을 중심으로 50보다 높으면 또래에 비해 요인의 특징이 강하며 50점보다 낮으면 또래에 비해 요인의 특징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 첫 번째 부분인 응답 신뢰도입니다. 응답 신뢰도는 무응답, 연속 동일 반응,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무응답은 오른쪽 이미지처럼 오해말용지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개는 실수로 응답을 안 할 수 있으나 10개 이상의 무응답은 고의적인 무응답으로 판단하며 결과지의 내용을 해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개 미만의 무응답 반응도 요인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속 동일 반응은 하나의 응답을 반복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문항 구성에 따라 일부 연속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이상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판단하며 이 경우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합니다. 무응답 또는 불성실 응답이 있는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재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관도는 검사 문항으로 측정한 성격, 활동, 직업 분야의 1순위 유형의 일치도를 의미합니다. 리아색 유형은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본 검사에서는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 속성인 성격, 활동,
직업 선호도의 관점을 사용합니다. 성격, 활동, 직업의 1순위가 모두 같은 경우 일관도는 상으로 표현됩니다. 세 개 영역에서 1순위가 2개가 일치하는 경우 일관도는 중으로 표현됩니다. 1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로 표현됩니다. 일관도가 상일수록 결과에 나타난 리아색 유형이 쉽게 바뀌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변별도는 진로 분화 정도로서 종합점수에서 1순위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1순위 유형의 점수와 다른 유형의 점수 차이가 크다면 변별도는 높음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낮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변별도의 점수가 높음일 경우 결과에 나타난 리아색 유형이 쉽게 바뀌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일관도와 변별도를 모두 확인하고 자신의 유형 결과를 확인하세요. 리아색 유형은 홀랜드 박사가 구성한 직업적 성격 유형입니다. 아래 4개의 가정에 기반하여 R, I, A, S, E, C로 구성된 직업적 성격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직업적 흥미는 개인의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동일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사한 성격과 개인 발달사를 가진다. 세 번째, 동일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에 유사하게 반응한다. 네 번째, 직업적 성취, 안정성, 만족감은 개인의 성격과 직무 환경의 일치도와 비례한다. 변화하는 직업 환경, 직업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리아색 유형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관심사, 보유한 능력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제 각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형 또는 현실형이라 불리는 R형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높은 사람은 말수가 적으며 지구력이 있으며 고집이 강한 편입니다. 또한 도구, 기계를 조작하거나 동물을 다루는 것, 신체적 기술을 사용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유형은 기계, 건축 및 동물 관련 연구와 관련된 학문, 기술 및 운동과 관련된 학문에 진학하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탐구형 또는 연구형이라 불리는 I형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높은 사람은 지적 호기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찰과 체계적인 연구 능력을 물리학, 생물학, 문화적 현상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유형은 과학적 탐구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 수리 능력과 관련된 학문에 진학하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술형이라 불리는 A형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높은 사람은 상상력과 감정 표현이 많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또한 자유롭고 예술적인 창조 및 표현, 변화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유형은 예술적 표현 능력, 창의적 사고력, 미적 감각과 관련된 학문에 진학하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회형이라 불리는 S형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봉사적인 성격이 강하며 타인의 문제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교육, 대인관계 능력, 공감 및 사교적 능력과 관련된 학문에 진학하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사업가형이라고 불리는 E형입니다. 이 유형은 경쟁적이며 야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며 열정, 지배적이며 외향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조직 계획, 통제, 관리 기능을 잘 수행합니다. 이 유형은 경영 능력, 언어 구사 능력 및 설득, 논리력과 관련된 학문에 진학하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관습형, 사무형이라 불리는 C형입니다. 이 유형은 무언가를 할 때 정확하고 빈틈없이 마무리하려는 조심성이 강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정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유형은 조직적 사고 능력, 사무 회계 능력, 논리력과 관련된 학문에 진학하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본 검사에서는 진로 유형을 2개의 코드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자신의 진로 유형을 확인하고 실제 자신이 생각한 특징과 결과지의 설명의 특징을 비교해 보세요. 뒷면에 마인드맵을 채워보면서 자신만의 진로 방향을 찾아보세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진로 가치관과 진로 주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T점수를 사용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진로 가치관은 진로에 대한 생각, 신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과 높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진로 열망, 보상, 추구 2개의 요인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진로 열망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기준 중 하나가 직업이며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또래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생활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잘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다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다면 직업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자아 실현의 기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상 추구는 진로를 선택할 때 금전적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판단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 추구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금전적 보상만 보고 진로를 결정하여 자신의 능력, 성격과 불일치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다면 금전적 감각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 금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진로 주도성은 진로 선택 시 자신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내부 귀인, 주도성, 도전 정신의 3개의 요인을 사용합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내부 귀인은 실패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내부 귀인은 자기인식, 자아 존중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변수로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요인입니다. 내부 귀인이 높을수록 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며
외부의 운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다면 과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유연성, 완벽주의 등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다면 무력감, 낮은 자기 효능감, 목표의 부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도성은 진로 방향을 결정할 때 자신의 선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주도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립심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다면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여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협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다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도전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다만 너무 높다면 도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실패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이 부족하며 적응이 느릴 수 있습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몸 상태, 장소, 사소한 경험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